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전망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 올 미국 증시의 경제 지표 발표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주간 수익률, 지난주에 주간 수익률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올해 수익률이 종목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간 수익률만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3.2% 상승, S&P 500은 2%대 상승, 다우는 1.4% 정도 상승이 되었고, 올해 수익률을 따지고 보면 나스닥은 27.1%로 3대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P 500은 25.3%, 다우는 18.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간 수익률도 나스닥이 가장 좋았다. FOMC 이후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도 주간 수익률로 보았을 땐 나스닥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CPI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꺾일지 아니면 지속될지 관련해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대장 기업이 앞으로는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영상에서 1 트릴리언 달러에 달하는 기업, 1000조 달러에 먼저 도달할 기업에 엔비디아를 꼽았었고요.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300불을 넘어선 상태이나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BNKU FS ETF 관련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나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있게 봐주시면 되고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같이 업로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단타 스윙, 그리고 중장기, 장기 투자도 같이 공유를, 제가 매수 매도할 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점 봐주시고요. 특히나 개인 상담, 포트폴리오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술 한잔, 특급팬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의 주간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한 주 동안 이 반도체 섹터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고 16.37%, 그 다음 퀄컴도 마찬가지로 호호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 주간 동안 22.54%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AMD도 마찬가지로 13.4%의 이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모두 좋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SLX들이 한 주 동안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 각 50, 20, 60, 100일선 이동평균선의 이격을 벌려가면서 이 RSI가 80.87에 달하는 이 지금 상황에 위치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도 장비주도 괜찮았습니다. AMAT 마찬가지로 12.18%, 한 주 동안 상승이 나왔고, 램 리서치도 보면은 8.38%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비자나 마스터카드 금요일장 상승으로 인해서 리오프닝주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3%대의 한 주간의 상승을 기록을 했지만, 오히려 페이팔은 하락하는 흐름,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페이팔의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행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락 흐름이 나왔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찬가지로 1%대 하락이 나왔고, 시티그룹은 한 주 동안 3.14%, 모건 스탠리 마이너스 2.83%, 골드만삭스는 마이너스 1.52%의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한 주간의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을 보면 1.6%대를 유지해 주다가 일단 FOMC 회의 결과, 테이퍼링 발표, 그리고 금리 인상이 아직 멀었다라는 시그널과 함께 지금 금리는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금요일 기준으로 1.45%, 1.4%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에 1.5%대와 1.6%대를 위아래로 등락폭 있게 움직였던 것 대비해서 지금은 현재 1.45%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유가 80불 초반대를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4불대까지도 올라갔다가 한 번은 80불대를 무너뜨리면서 79불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지금 83불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국제유가 관련해서 현재 엑스모빌은 0.85% 한 주간의 상승 흐름, 이 쉐보론은 0.22%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이번 주 지난주에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한 주간 5.43%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 증시 전망에 이렇게
꼭 이유 없이 떨어지는 종목들, 이유가 있더라도 펀더멘털 쪽으로, 가이던스 쪽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한 주간에 많이 떨어져 있던 종목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대략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5.4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존도 4.35%,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9.7%의 한 주간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GM과 포드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EV 섹터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제 11월 중순 이후 다시 한번 이 EV 섹터가 모멘텀 있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금요일장 이제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소식과 함께 화이자는 한 주간 11.13%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여행 관련주 그리고 리오프닝주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키는 한 주간 6.11%, 스타벅스는 한 주간 10.22%의 상승으로 나왔고요. 부킹 홀딩스는 지금 현재 한 주간 8.19%, 카니발 주가는 금요일 큰 상승으로 인해서 한 주간 11.87%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스베가스 샌즈도 9.87%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보잉이 한 주간 8.42%의 큰 상승 흐름이 나왔고, 보잉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부실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리오프닝주 금요일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8.42%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에어라인들, 이제 항공주들 보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10.47%, 그 다음 델타항공,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 델타항공이 13.19%의 상승 흐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홀딩스가 14.24%, 그 다음 아메리카 에어라인 13.65%, 그 다음 알래스카 에어라인이 12.4%로 항공주들은 이제 오르는 폭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화이자 영향으로 마찬가지로 머크가 마이너스 7.31%, 그 다음 실적을 좋게 발표하지 못했던 모더나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31.35%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CV 헬스케어 대장 관련해서 5.04% 상승 흐름이 나왔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오히려 마이너스 1.01%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이제 디어는 이제 3.77%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나스닥이 큰 상승 흐름 나오면서, 그리고 S&P 500들이 2%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주간 전반적으로 좋았다. 단 이제 몇몇 종목들이 빠져주면서 은행과 이제 캐피탈, 그다음 증권주 관련주들이 좀 빠져주고, 나머지 이제 모더나는 이제 악재, 화이자의 이제 호재 소식, 그리고 모더나의 실적 발표 등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빠졌고요. 대부분의 종목, 이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큰 이제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은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한 주간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핀비지에서 이렇게 보시면 year to date 퍼포먼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종목들이 좋았는지 관련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올해 수익률만 보시면 나스닥 앞서서 얘기했지만 27.1%의 상승률, 그리고 S&P 500이 25.3%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의 연말 전망치가 4,700은 무난히 넘어서고 4,800선까지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목별로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51.09%에 1년 동안 이제 연초 대비해서 51.09% 상승 흐름이 나왔고,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는 여기 보시면 지금 간단히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이 포티넷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포티넷이라는 기업의 티커명이 이제 FTNT인데, 이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이 포티넷의 상승률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이 좀 이제 흥미롭고요. 현재 129.71%의 상승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포티넷 간단히 보면은 캘리포니아 써니베일에 본사를 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고, 방역과 같은 물리적 제품과 안티바이러스 보호, 침입 방지 시스템 및 엔드포인트 보안 구성 요소와 같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이에 국한되지 않은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업체입니다. 이 보안 관련해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보안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티넷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팔란티어도 앞으로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 역할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포텐셜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는 역시나 엔비디아가 127.9%예요. 연초 대비해서 이제 127.9% 엄청나게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AMD는 48.66%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섹터 외에도 이 장비 관련해서 AMAT 마찬가지로 77.63%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세일즈포스닷컴이 38.07%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일즈포스닷컴도 현재 52주 신고가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봐주시고요. 지금 현재 티커명은 CRM입니다. CRM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 52주 신고가 라인에서 줄들을 그렸었습니다. 이 52주 신고가 라인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주는 모습, 이 52주 신고가 돌파 매매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그런 시점에서 퀄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52주 신고가 장중에는 돌파를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이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돌파해 준다라면 좀 더 5에서 10% 이상 최대 10에서 20% 이상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구글은 1년 지금 올해 연초 대비해서 69.86%의 상승은, 페이스북은 24.88%의 상승으로 나왔고요. 전기차 섹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들고 계실 것으로 생각돼 73.18%, 이 테슬라가 73.18% 상승이 나왔는데 이 전기차 섹터에서 오히려 포드가 119.45%로 더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로만 보더라도 이 테슬라를 들고 있던 것보다는 이 포드를 들고 있었던 게 수익률은 더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홈디포는 83.69%의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레스토랑트 관련해서 스타벅스는 9.28%, 맥도날드가 오히려 더 큰 상승으로 18.7%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나이키는 25.48%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이 연초 대비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들 바로 리오프닝 종목입니다. 앞서서 이제 금요일에 이제 목요일에 추가 매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했던 보잉 같은 경우 연초 대비 수익률이 아직 4.8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에어라인들, 항공주들 보면 연초 대비 수익률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12%, 델타항공 10.15% 이렇게 수익률이 지금 코로나로 계속적으로 눌려 있었고 특히나 이제 국제 유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리오프닝주로 자금이 그래도 조금은 이동이 되면서 리오프닝주 한번 지금 현재 기준에서 10에서 20% 더 상승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여행 관련주들 부킹홀딩스닷컴 17.59%, 카니발은 14.45%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 제가 이제 비자를 매수를 했는데 비자는 오히려 연초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0.94%, 마스터카드는 마이너스 2.28%의 지금 하락이 나왔다. 페이팔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6%의 하락이 나왔지만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이제 앞으로 카드 사용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향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많은 상승보다는 최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이제 포트의 안정적 구성을 위해서 비자를 들고 좀 더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은행 관련주에서는 JP모건이 32.25%,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4.97%, 웰스파고가 67.13%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버크셔 회사의 B는 24.16%의 상승 흐름, 이제 모건 스탠리 마이너스 40 플러스 45.73%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와 CVS도 20% 30%대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캐터필러보다는 디어가 더 연초 대비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 디어 같은 경우는 32%, 그리고 인더스트리얼에서는 한유얼은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 못하고요. 오히려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25.86%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시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텔레콤 이제 서비스 관련 버라이즌 AT&T 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는 이제 배당의 매력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가 자체가 이렇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더라도 손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이제 배당주를 노리는 게 맞지 않나. 특히 배당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SPG,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105.89%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현재 쇼핑몰, 아울렛 센터, 커뮤니티 라이프스타일 센터에 투자하는 미국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미국 최대 쇼핑몰 소유주며 본사는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줬지만 앞으로도 이제 더 배당도 늘려가고 지금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더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한 주간의 이제 수익률, 주간 수익률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이제 이번 주 돌아올 이제 미국 증시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85에 위치를 하고 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일단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지금 높은 수치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QQQ와 SPY를 보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 조정을 받기 위한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시점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저가 매수세로 이제 자금의 유입이 더 많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 지표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이벤트, 첫 번째 이벤트로는 엔비디아 GTC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월요일 날 이제 GTC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시작을 해서 11일까지 진행이 되고 엔비디아 GTC와 AMD의 신제품 발표가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다음 예 11월 8일 월요일에 10월 고용 동향 지수가 있으며 11월 10일 수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11월 9일에 화요일에는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며 이제 11월 10일 수요일이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척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보시면 이제 5.4%대, 5.3%, 5.4%대 이 CPI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증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는 점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CPI 발표 전에는 저는 일단 현금 확보를 좀 더 해놓고 월요일 화요일 만약에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현금 확보를 해놓고 CPI 발표 이후 다시 매수에 들어갈 생각인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매수 매도 할 때에는 항상 이제 열성편 이상 게시판과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린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11월 11일은 이제 영국에서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고 11월 10일 금요일에는 미국 11월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된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는 11월 10일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요일 앞서서 얘기했듯이 엔비디아 11일까지 이제 GTC, 그다음에 AMD 신제품 발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1월 11일에 지금 현재 MSCI 반기 리밸런싱 리뷰와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ECB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 관련 보고서들은 제가 혹시 나오면은 제가 관련해서 이제 시간이 된다면 리뷰하는 영상을 별도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제 장 전에 코티 장 마감 후에 페이팔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페이팔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실적 발표 위에 스퀘어처럼 떨어져준다면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삼을 생각이고요. 현재 장 마감 후에는 이 로블록스, AMC, 그 다음 뭐 엔터진가, 이런 AMC 엔터, 진가 이렇게 발표가 있고요. 장 시작 전 이제 화요일에는 바이오엔텍, 유니티, 그 다음 디알호튼, 장 마감 후에 코인베이스, 니오, 도어대시, 플러그파워, 윈리조트, 그리고 수요일에 장 시작 전에는 이제 버텍스, 뭐 웬디스, 그 다음 장 마감 후에 디즈니, 어퍼몰딩스, 소파이, 비욘드 미트가 있으며, 목요일에 장 시작 전에 리오토, 그 다음 장 마감 후에 쿠팡, 뭐 샤오퐁, 핀두드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금요일 장에는 이제 장 시작 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런 기업들의 이제 정리된 일정편을 제가 별도로 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인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BNKU 지금 매수 타이밍 저는 보고 있으며, 매수 타이밍 시점 아직도 여러 차례 영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60불 초반 이를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떨어져 준다라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RSI 51점 이상에 있는데 RSI 40대에 있으면서 CCI가 마이너스 100에 근접을 하거나 마이너스 100 이하로 이렇게 우물 형태를 보여준다라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매수할 생각이며, 혹시라도 또 매수하게 된다라면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FS도 좋은 매수 타이밍이 다시 나와주지 않을까.
저점에 매수만 하면 대략적으로 20%에서 30%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또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BULZ보다는 FS ETF가 잘 버텨주고 있다. 특히 FS ETF의 비중은 제가 가장 비중이 많은 게 이 버크셔 회사의 비입니다. 이 한 주간의 이제 증시를 보면 버크셔 회사의 비가 0.3% 오히려 오른 상황이고, 다른 은행과 금융주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다른 이제 BNKU는 많이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FS는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 엔비디아 제가 앞으로 이 1 트릴리언 달러에 달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의 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약 대략적으로 560조 원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연평균 13.1%씩 성장하며 오늘 2024년 7,830억 달러, 대략적으로 916조 원까지 2배 가까운 성장이 일어난다. 지금 현재 대비해서 3년 사이에 이제 2배 가까운 규모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이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PC 시대의 비즈니스를 보면은 이 대부분 이제 윈도우 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역이었고요. 그다음 프로세서는 인텔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텔은 어느 정도 이 엔비디아 그리고 AMD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 장악력을 뺏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재 이 PC 시대에서 스마트폰 디바이스 시대로 넘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애플과 구글의 양강 체제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와 이제 플레이스토어라는 애플과 구글의 이제 양강 체제가 확립이 되었으며,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OS 그리고 프로세서도 엔비디아에서 이제 GPU와 CPU 같이 이제 동작이 되는, 그리고 GPU 관련해서 저전력 고성능 GPU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이런 시장 장악력을 독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엔비디아는 이 메타버스만 아니더라도 앞으로 AI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특히나 올해 연초 대비해서 100% 넘는 이제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 연초 대비 수익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보시면 127.9%에 달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엔비디아의 목표가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점점 이제 올라갈수록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제 메타버스가 당장 이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현되기까지는 앞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메타버스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아직 뭐 기기의 배터리 수명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론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헛소리다라는 메타버스 회의론적인 얘기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제 천조의 원에 달하는 이제 엔비디아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영상을 다루면서 좀 더 영상을 이제 다른 영상보다는 좀 길게 20분 이상으로 찍었는데 관련해서 한번 쭉 봐주시면 되고요. 가급적 주말 영상은 제가 한 주간의 주간 정리와 그리고 그다음 한 주간의 이제 주간 전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주요 경제 일정과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항상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말 영상 이제 자주 시청해 주시고요. 한 주간의 정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한 주간의 이제 주간 전망도 굉장히 다음 주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앞으로 이제 영상 길이는 가급적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